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수가 밀릴 때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전 매매했던 영상에서 뭐 있던 내용이랑 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거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지수가 밀릴 때 좋은 종목 찾는 방법. 이건 사실 몇 번 언급을 했던 그런 큰 틀에서 비슷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시장에 갑자기 투매가 나올 때 낙주 매매하는 방법, 뭐 그런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큰 흐름 자체가 애초에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좋은 종목이 뭐가 있었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거. 오늘 7월 20일이거든요.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차피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겠죠. 보시는 분들은 날마다 챙겨 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나, 오늘 강했던 종목, 이런 게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수가 밀렸어요. 오늘 정확히 말하면 계속 밀렸던 건 아니죠. 아침에 좀 출렁출렁 하더니 갈 것처럼 하다가 한 12시 1시 기점으로 한번 다이빙을 한번 해줬다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확 밀렸을 때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아무래도 단타 관점이겠죠. 당일 관점. 자, 뭐냐면은 그 전에 지수가 밀리기 전 강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밀리기 전 강했던 종목들 플러스 알파로 수급이 들어오던 종목. 뭐 물론 이제 이거 수급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주 옛날에 해보긴이 아니라 하긴 했었죠. 막 16년도 이때 막 기간 수급장, 이때는 진짜 정말 돈 벌기 편했던 장세였고, 그때는 진짜 연기금 들어오는 종목 그냥 대충 던져놓으면 돈이 벌리던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16년, 15년 요때쯤인 것 같아요. 연기금 주축으로 왔다가 그냥 기간 장세, 뭐 사모펀드든 뭐든 그냥 좀 지속적으로 사는 거 있으면 그냥 대충 보고서 실적 좋게 나온다는 이유에서 사면은 돈 벌렸던 그런 장세가 있는데, 자, 지수가 밀리기 전 강했던 종목들, 요거는 가로치고 뭐가 있을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강했던 종목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날 주도 테마의 대장이었던 종목을 보시면 되고, 플러스 알파로 수급이 들어오던 종목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은 뭐죠? 오늘 시장에서 엄청 괜찮게 움직였는데 수급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얘는 오늘 프로그램 이런 게 엄청 괜찮게 들어왔어요. 이건가? 자, 요거는 핸드폰에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상관없는데, MTS에도 프로그램 이거 보는 거 있고, 일별 프로그램 이거 실시간이죠. 똑같아요. 이 그래프만 없을 뿐 프로그램 숫자 이거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치도 이게 19년도인가 20년도에 업데이트 됐어요. MTS에 몇 번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 해주더라고요. 뭐 저 때문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몇 번 저도 이거 좀 폰 사용자들 위해서 좀 해달라, 이거 왜 컴퓨터에만 있냐 했는데 결국 해주긴 해줬어요. 이 잠정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정치랑 프로그램 이게 있습니다. 자, 오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9시 55분부터 그냥 계속 양매수였죠. 특히 1시 13분 양매수 금액이 확 늘어났어요. 증감으로 볼까요? 요런거. 자, 사실 지수가 밀리기 전 강했던 종목들은 그날 주도 테마의 대장이었던 종목. 오늘 주도 테마가 뭐였을까요? 메타버스였죠. 메타버스. 오늘 메타버스 종목들 뭐 그냥 난리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첫 대장 아침에는 자이언트 스텝이었지만
중간에 알체라로 바뀌었죠. 알체라. 얘는 뭐 제페토 뉴스도 뭐 붙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가 있었더라. 내가 오늘 뭐 뉴스를 봤었거든요. 얘는 알체라 제페토의 전신 인식 기술 제공. 그래서 제페토가 이게 네이버 이런 거, 알체라는 최대 주주는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로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였긴 회사이고, 그래가지고 알체라가 결국 대장을 했습니다. 즉 주도 테마는 요 놈이었어요. 이거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덱스터 같은 거 올라오고, 그래서 요거 주도 테마 대장이었던 거, 요거를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사실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요 부분입니다. 진원생명과.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하여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수가 오를 땐 왜 오를까? 지수가 하락은 왜 하락할까? 이거 정말 단순하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왜 상승하나? 왜 하락할 때는 이유가 뭐야? 하락하는 이유. 자, 요 당일 추이도 MTS에 있습니다. 다 기능 있어요. 키움, 제가 뭐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고, 저는 매수 매도는 이제 뭐 좀 신한이나 뭐 나무 몇 개 있는데 농협도 쓰고 막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매매 자체는 키움을 베이스로 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 지수 밀렸을 때 누가 영향을 미쳤죠? 기관은 오늘 그냥 아침부터 원웨이로 갖다 계속 팔았습니다. 코스피? 기관은 그냥 이 초록색 보이시죠? 그냥 기관은 아침부터 그냥 원웨이로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지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누가 가장 크다고 했죠, 제가?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외국인이 가장 커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주체가 셋이 있죠. 기관, 외국인, 개인. 요렇게 세 명이 이제 삼국지 하듯이 치고받고 하는 건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쥐고 흔드는 영향력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건 외국인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 주도할 때가 있기는 해요. 좀 특이한 시장에, 특수한 경우에 뭐 우리나라 뭐 지켜줘야 된다거나 뭐 주가 방어를 해야 된다거나. 근데 정말 쟤네들 그냥 막 뒤통수 같이 때리죠. 얄미운 놈들인데, 기본적으로 기관은 지수의 영향력, 기관이랑 외국인이 다입니다. 개인은 지수의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냥 투매가 나오면 거기에 투매에 동참을 할 뿐이고, 과매수가 나오면은 그 과매수를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주는 그 정도 차이지, 개인들이 오늘 지수를 밀고 올리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즉 기관 아니면 외국인인데, 둘 중에 영향력이 더 큰 거는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장도 방금 보신 분들, 자, 외국인이 파란색 줄이고 기관이 초록색 줄입니다.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 팔았죠. 근데 팔았는데 이 검은색이 지수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보면은 어떤 줄이랑 연동이 돼 있죠? 이 검은색 줄이 파란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당연히 외국인이랑 연동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이랑 지수가 거의 다 연동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대부분 지수 다 그래요. 정말 특이 케이스, 기관이 주도하는 날이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쟤네들도 어찌됐든 돈이 있으니까 없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지수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다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기관 장세가 올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기관을 이제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외국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외국인은 주가 매수 들어올 때 제가 보통 뭘로 들어온다 그랬죠? 외국인은 뭐 프로그램 뭐 호가창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냥 거래원으로 들어올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오락가락 한다. 즉 프로그램 매수가 찍히거나 매도가 찍히거나 하면은 대부분 10종목 중 8종목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가끔 이제 단주로 갖다 프로그램을 살 때도 있는데 드물어요.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자, 이거 두 개를 잘 엮으셔야 돼요. 지수에 대해서 영향력이 외국인이 가장 커요. 그리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갖다가 오락가락 한다라는 점. 지수가 상승하면은 왜 오를까요?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한 명이, 혹은 가끔 둘이 이제 단합할 때도 있죠. 양매수. 개인만 막 미친듯이 팔고 막 외국인 기관 다 사는 장세.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 둘 중에 한 명이 오늘 시장의 돈을 좀 시장가로 갖다가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주가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즉 상승을 할 때는 기관 5월 외국인이 주가 견인을 하고 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왜 하락하겠어요? 기관 5월 외국인이 주식 팔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오늘 진원생명과학을 예시로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진원생명과학 오늘 얘 주가 외국인 오늘 좀 많이 들어왔죠. 500억. 그리고서 지수랑 자 프로그램, 자 이 초록색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입니다. 이 검은색은 오늘 시간별 순매수 금액이에요. 프로그램으로. 자, 한번 볼까요? 지수랑 이거를 비교해서 집에서 뭐 직접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스스로 비교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오늘 지수가 포인트가 12시부터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렸죠. 12시 기점입니다. 거의. 자, 그러면 얘도 12시 기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요 구간까지는 괜찮았어요. 또 여기까지는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요 앞에도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이 움직임 자연스러운 움직임인데, 오늘 문제가 된 건 여기에요. 투매 구간은 딱 분봉의 움직임이 다르죠. 이 위에 있는 거 세 개는 얼추 비슷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중에 하나. 근데 밑에는 봉의 길이가 확확 다르죠. 큼직큼직하고. 오늘 문제된 부분은 여기에요. 지수 하락에서. 이 나머지 세 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한 12시 54분쯤이네요. 예, 프로그램을 볼게요. 12시 해서 12시쯤에 110억, 40분, 50분에 130억, 155억까지 갔어요. 12시 47분. (155억) 요정도. 자, 근데 주가가 여기 54분, 요때부터 제가 오늘 투매 문제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 54분.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180억이었네요 180억. 다시 수정. 54분 180억. 이게 진원생명과학에 오는 프로그램이 오전 중에 좀 가장 많이 피크로 들어왔던 요 구간입니다. 자, 분봉 12시 54분. 요 부근이네요. 딱 55분 56분 해가지고, 자, 요 부분이 오늘 진원생명과학의 가장 피크였어요. 오전 중에 프로그램 계속 들어왔던.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이 우상향이었던 거죠. 이 구간까지는 우상향.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바바박 밀립니다. 54분부터 1시 39분이 최저점이에요. 1시 39분. 얘도 1시 39분이 어딜까요? 여기쯤이네요. 요 부분. 여기가 지수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주가상 봤을 때 거의 그냥 최저점이었죠. 오늘 눌림 자리에서는.
그리고 자 1시 39분으로 가죠. 요거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 180억이었는데 140억 정도까지 줄었어요. 보이세요? 147억. 1시 39분 지수상 최저점이고, 여기에 프로그램은 지금 140 몇 억이었죠? 147억쯤이네요. 즉 180억에서 147억 33억의 차익이 있죠. 33억 정도 팔았다. 최고점 대비해서. 즉 프로그램이 지수 밀리면서 33억 정도 판 거예요. 지수가 밀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수가 다시 돌려주기 시작했죠. 지수가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얘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보이시나요? 방금 140 몇 억이었는데 41분에 조금 넘기니까 한 20분 만에 다시 180억 돼 있어. 그리고 뒤에 우상향 쭉 하죠. 장 마감까지 500억까지. 요거 지수도 우상향을 쭉 했어요. 장 마감까지. 이게 우연일까요? 이 정도면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지수가 왜 하락을 했을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먹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주축으로 한다. 물론 거래원으로도 하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들어오는 건 거의 다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외국인이 가장 크다라는 거. 자, 이거를 엮으면 무슨 말이죠? 진원생명과학이 프로그램, 즉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정리를 할게요. 진원생명과학이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의 스토리텔링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지수가 밀리네. 그리고 지수가 밀리는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파는 건데, 보통 대부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외국인이 싱크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니까, 지수가 밀리는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인데, 이게 진원생명과학에도 당연히 진원생명과학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지수 밀리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가 같이 밀리다가 반대로 지수가 다시 턴을 한다. 외국인이 다시 매수한다.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프로그램도 다시 매수한다. 이 시퀀스.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물론 이제 종목 자체가 원래 강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 브리핑에서도 얘를 좀 이상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 중에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21선 타고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한 자리고, 그리고 외국인은 보통은 단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사면은 팔고, 사면은 팔고, 사면은 팔고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40억, 130억 사고서 27억밖에 안 나가고 다시 10억 조금, 뭐 매도는 나오진 않았죠, 최소한. 즉 아직 얘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관 수급 지속되고 있어. 그 와중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아침부터 들어오네. 얘가 오늘 뭐 mRNA 뉴스를 붙이긴 했는데, 사실 그 뉴스가 막 저는 매력적으로 막 엄청 크다, 이거는 막 진짜 매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 재료를 봤을 때는. 이것도 그리고 뭐 막판에 묻혔죠, 이 뉴스. 이 전에 뉴스가 있었나요? 없었네.
즉 오늘 진원생명과학 최근에 수급도 괜찮았었는데 보통 외국인이 단타인데 단타를 안 치고 있었어. 얘는 들어와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쭉 들어오고 있었고 중간에 지수가 밀리네. 지수가 밀리는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근데 반대로 지수가 다시 턴을 하네.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겠네. 진원생명과학 프로그램 봤더니 다시 매수하네. 즉 이런 걸 연동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제가 오늘 안 판 이유가 또 이거였어요. 진원생명과학 중간에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원생명과학 저도 막 요구간 사고서 막 한 4% 5% 주긴 했었거든요. 안 팔고서 내려왔을 때도 본절 정리도 안 했습니다. 왜? 지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언가 악재로 내리는 건가? 아니네. 악재 뭐 뚜렷한 악재는 없네. 이러면 지수 좀 돌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수 돌려주면은 얘가 오늘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를 좀 견인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외국인 조금 매도 나왔다가 지수 돌리면 외국인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주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겠네. 그래서 기다려서 시간에서 그냥 팔았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개별 종목 자체인데 이런 기본적인 종목 흐름 이거는 사실 나중에도 충분히 계속 종목들 분명히 나왔거든요. 지수랑 연동되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다. 그러면 일단 지수를 보세요. 보통은 지수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뭐 한 테마에서 악재, 그 종목에 대한 악재로 하락을 하면은 그건 당연히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악재가 나왔으면. 그게 아니라 악재도 없는데 별 뉴스도 없는데 종목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밀린다. 그런 경우엔 대부분 지수의 문제이고 지수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날 강했던 종목이라던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던 종목 찾아놓으면은 지수를 좀 돌려주네? 지수 돌려주면서 프로그램 다시 들어오네? 그런 곳에서 충분히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아니면 저처럼 그런 걸 근거로 이거 지수 뭐 오늘 특별한 이유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 확률이 높겠네. 그냥 들고 있자. 홀딩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좀 엄청 뚜렷했어요. 얘가 진짜 수급 그냥 이거 프로그램이랑 이 영상 보시고 뭐 그냥 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시간이랑 당일 추이 요거 차트 흐름이랑 한번 이 종목 주가랑 같이 엮어 보시면은 좀 도움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요것도 알체라도 34분 요 부근이 최저점이죠. 물론 그건 있어요. 나 이거를 이때 돌려주는지 어떻게 하냐. 대신에 반대로 역으로 발상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의 프로그램 다시 들어오는지 보면 돼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종목의 수급, 외국인 수급 다시 들어오나?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제 주가 돌리려는 거구나. 나 그럼 거기서 살래. 확인하고. 이런 구간. 몇 분 텀이 꽤 길죠? 충분히 10분? 10분이면 진짜 긴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1초, 3초만 해도 오락가락 하는 시장인데, 10분, 5분, 막 이렇게 준다? 이런 건 내가 평상시에 습관만, 좀, 그 틀만 잡혀 있으면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반대로 그게 안 되면은, 숙련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숙련이 안 되셔서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라고 뭐, 팔 막 8개 달린 괴물이 아니죠. 숙련도가 높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그런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수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뭐 그날 기본적으로 종목들 지수 때문에 밀리면은, 지수 돌려주면 당연히 거기서 저점 반등을 해주겠죠.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방금 설명드린 그런 포인트에서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여하튼 항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